미드 한 편을 1000번 봐라. Love nature, think. 아, 나 안 해. 저는 못해요. 미드 쉐도잉이 어렵다, 미드 쉐도잉이 나와 안 맞다 하시는 분들 미드 쉐도잉 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 방법으로 미드 쉐도잉을 추천하고 계시죠? 저 역시도 영어와 미드 쉐도잉,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피치, 인터뷰 쉐도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익혔는데요. 미드 쉐도잉이 맞지 않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미드 쉐도잉의 큰 단점 중 하나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미드 쉐도잉을 했던 때를 돌이켜보면 이미 영어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영화와 한글 자막을 켜놓고 봤을 때 정확히 영어로 다 들리진 않지만 한글과 어느 정도 70% 이상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됐을 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어 초급자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미드 쉐도잉을 하겠다 하시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미드 한 편이 최소 1시간, 영화 같은 경우 2시간까지 걸리죠. 그럼 내가 그 한 편을 독해까지 하고 소리를 쉐도잉까지 한다고 쳤을 때 걸리는 시간은 최소 8시간, 그 이상 하루, 이틀, 3일, 심지어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 인내력과 의지력이 강하지 않은 이상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미드나 영화 쉐도잉을 할 때 한 편 전체를 다 하지 않았어요. 영화나 미드를 보면서 이 표현은 내가 정말 익히고 싶다, 이 표현을 응용해서 내가 실생활에 사용하고 싶다 하는 그런 문장들만 따라하고 익혔고요. 그 외에 미드 2시간 안에 나오는 표현들 중에 우리가 외국인을 만나서 평생 쓰지 않을 표현, 단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한 편을 다 마스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 표현들까지 모두 따라하고 익힌다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일상적인 회화가 많이 나오는 미드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을 빈도가 낮은 표현이나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굳이 내가 다 학습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미드 쉐도잉을 하시다 보면 이 쉐도잉이란 단어에 집착한 나머지 그 사운드, 소리만 따라하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드 쉐도잉을 하는 목적은 내가 원어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나의 생각과 의견,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 그들의 억양, 강세 등을 따라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쉐도잉을 하다 보면 워낙에 이 내용 자체가 나에게 어렵고 버거울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스피드가 너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버버버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은 그냥 이 소리만 따라하는데 급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앵무새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앵무새가 되려고 미드 쉐도잉을 하는 게 아니죠.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 소리만 따라하고 있어요. 앵무새처럼. 그래서 너무 이 미드 쉐도잉, 영화 쉐도잉을 해야 이것만을 통해서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다라는 강박관념은 버리시고요. 내가 아직 초급자라면, 중급자 이하라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스피치 쉐도잉입니다. 바로 연설문 쉐도잉인데요. 그럼 한번 이 스피칭 쉐도잉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째로는 굉장히 짧다는 거죠. 미드나 영화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분량이라면 스피치, 연설문 같은 경우는 10분에서 15분, 길어야 20분 내외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한 편을 짧은 시간 안에 마스터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내용과 문장 패턴들이 많다는 겁니다. 연설문 하나를 쓰기 위해서 그 연설자들은 수십 번, 수백 번 연설문 내용을 고치고 피드백 받고 또 좋은 단어와 문장 표현들을 찾아서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엄선된 표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장 표현력이 좋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응용해서 써도 되는 그러한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한번 제가 공부했던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연설문이죠. 스탠포드 연설문을 가지고 한번 제가 했던 방식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일단 먼저 한번 쭉 들어줍니다. When I was 17, I read a quote that went something like,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someday you'll most certainly be right." 네, 한번 쭉 들었으면 이제 두 번째, 내가 모르는 문장과 단어를 한글과 1대1로 대응하면서 모르는 뜻과 단어를 익힙니다.
My third story is about death. quote. quote라는 게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밑에 보면 제가 7살 때 어떤 구절이겠죠? quote. 이 단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했을 때는 사전을 찾아서 아니면 구글에 이렇게 나오죠. 동사, 인용하다, 옮기다. 우리가 본 거는 명사겠죠. 이런 식으로 예문을 찾아서 익히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독해가 됐다. 내가 모르는 뜻과 문장을 다 이해했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입을 열어서 내뱉어 보는 거죠. My third story is about death. When I was 17, I read a quote that went something like Someday you'll most certainly be right. 이런 식으로 읽어줍니다. For the past 33 years, I've looked in the mirror every morning and asked myself, 이번에는 이제 뜻을 다 알았으니까 영어 자막을 보면서 입으로 따라하는 My 겁니다. third story My third story is about death. is about death. When I was 17, When I was 17, I read a quote that went something like, If you live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someday you'll most certainly be right. 그 다음은 이제 영어 자막을 보지 않고 소리만 들으면서 따라하는 거죠. My third story My third story is about death. is about death. When I was 17, When I was 17, I read a quote that went something like,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someday you'll most certainly be right. It made an impression on me. It made an And since impression then, on me. For the past 33 그 다음은 이제 한글을 보면서 영어로 바꿔보는 거죠. 자, 나의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My third story is about death. 제가 17살 때 어떤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When I was 17, I read a quote that went something like 하루를 살아도 마지막인 듯 살아라.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이런 식으로 한글을 영어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응용하는 건데요. 응용을 통해서 내가 한 패턴을 가지고 여러 개의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문장 Your time is limited.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굉장히 좋은 문장이죠.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죠.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using your smartphone. 아니면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playing computer games. 이런 식으로 타인의 철학으로 인생을 사는 교조주의 이런 건 많이 안 쓰니까 넘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한 패턴을 가지고 여러 개의 문장을 내가 응용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응용력을 키우고 실제로 말할 때도 내가 알고 있는 패턴에 다른 단어와 문장을 넣어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응용력이 키워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스피치 쉐도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억양과 발음, 강세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든 스티브 잡스나 제가 좋아하는 버락 오바마, 정치가 힐러리 클린턴의 연설문을 들으면 굉장히 그들의 발음과 억양, 강세가 정확해요. 아무래도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줘야 하기 때문에 스피치 경험도 풍부할 뿐더러 정확한 발음과 억양을 통해서 내 내용과 표현을 청중들에게 정확히 이해시켜야 된다는 거죠. 스피치란 것 자체가 청중들에게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치 경험이 많은 이러한 연설가들의 경우에 굉장히 발음이나 억양 강세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표현들을 계속해서 듣고 따라하다 보면 우리의 영어 발음과 강세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미드처럼 또 스피드가 너무 빠르지도 않아요. 굉장히 적정한 속도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따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스피치 쉐도잉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미드 쉐도잉, 영화 쉐도잉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방법을 그냥 이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맞지 않다, 너무 어렵다,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설문 쉐도잉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어 공부 또 외국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재미인데요. 재미. 그러니까 너무 난이도가 어려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영어 초급자가 바로 미드 쉐도잉, 영화 쉐도잉을 한다? 이거는 헬스장에 난생 처음 가본 사람이 벤치프레스 100kg를 들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해서
100kg를 무조건 내가 들겠다 해서 몇 날 며칠 노력하다 보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게를 낮춰야죠. 무게를 낮춰서 10kg, 20kg 차근차근 올려가는 게 내가 그 목표까지 다다를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영화 미드 쉐도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70% 이상 알아들을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 20-30%를 채워간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또 미드 쉐도잉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무조건 그냥 영화만 틀어놓고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렇게 무조건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 15세 이상, 사춘기 이상 성인이 외국어를 배울 때는 성인의 독해력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모국어를 가지고 있고 외국어라는 다른 운동, 악기와 같은 방식으로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 뇌에 또 다른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기처럼 무조건 듣는다고 언젠가 귀가 뚫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독해를 한 뒤에 듣고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설문 쉐도잉이 됐든 미드 쉐도잉, 영화 쉐도잉이 됐든 내가 입으로 따라하기 전에 그 전에 충분히 이 단어와 문장들을 이해하고 단어와 뜻을 찾고 독해를 한 상태에서 스피킹 연습에 들어가셔야 한다는 점,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피치 쉐도잉에 대해 제가 아는 것들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피치 쉐도잉 말고 또 제가 좋아하는 어떤 셀러브리티 배우들의 인터뷰 쉐도잉도 제가 많이 사용했는데요. 다음에는 한번 인터뷰 쉐도잉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만나요.